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사실 요즘에 시황 이야기는 좀 애매합니다.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은 시장에서 아예 반응을 안 하고요. 좋은 쪽 이야기들에만 계속 좀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그래도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오늘 코스피가 1.35 정도 강하게 좀 상승을 했죠. 외인 기간 합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세가 나왔고 매우 강한 매수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출도 나왔는데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했을 때도 20% 정도가 어, 상승을 하였고 조업일수로 이제 조정해서 이제 일평균으로 본 것도 한 12% 정도가 상승해서 나왔는데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게 나오고 뭐 그리고 이제 순익 예상치들도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이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딱 눈에 걸리는 거는 지금이 GDP,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GDP를 이제 비교했을 때 그 버핏 지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오늘 109.9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그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보면 과거를 좀 비춰보면 여기가 2018년도 1월 말 정도였잖아요. 이때가 109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109.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년 내에 어떤 신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참 복잡한 이런 머리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의미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이것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빠졌고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유동성에 대한 뭐 힘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것은 이제 조금 미국의 어떤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좀 이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어떤 당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더 추세적으로 유동성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건 좀 모르겠고 그렇다면 실적으로 가야 될 것인데 지금 주가 오르는 것들을 보면 아직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보이는 거는 좀 무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했고 다시 유동성으로 인해서 회복했고 횡보 이후에 지금 이제 방향을 상승으로 트는 거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역시 기대감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버핏 지수가 109.9, 그러니까 약 한 110을 기록한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좀 하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좀 완만해야 되고 대신 실적들이 실제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막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근데 4분기는 대부분 실적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의 것을 이제 땡겨와서 올라가는 거라고 본다면 분명히 이제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
살만한 종목들이 뭐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다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좀 괜찮은데 좀 가격이 좀 내려와 있네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대한 어떤 성장률이 좀 꺾이는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보유 종목들을 슬슬 만약에 수익이 나오면 뭐 매도하는 전략이지 무언가를 막 주워 담는 이런 것은 좀 부담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렇게 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뭐 기뻐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 상승이 올해 그한 3개월 정도의 이 횡보장을 딱 돌파하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거래량이 뭐 적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 뭐 하루로 방향성을 완전히 이제 바꿨다라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사실 있는 그대로의 일단 지수를 좀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일단은 뭐 왜곡 없이 그냥 보면 지수는 강하게 상승 중이다라는 것. 다만 버핏 지수는 110 정도로서 상당히 과열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보면 어제의 방송과 좀 비슷한데, 아무튼 시장의 방향성은 좋아지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지수는 이렇게 갈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좀 비싼 구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변함이 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던 코덱스 200 있잖아요. 이건 지금 월간 차트인데요. 코덱스 200은 언제 매도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한 3, 40대, 뭐 4, 50대라면 뭐 계속 적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라든지 혹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라든지 뭐 혹은 코덱스 200 미국제 혼합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방향, 시장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모아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다만 이제 뭐 노후 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70대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은 70대가 많으니까요. 회원분들 경우에는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5년, 10년.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캐스틱 월간 차트상의 스토캐스틱 1477 77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순간 정도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과거로 보면 여기랑 비슷하죠, 현재 시점이.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와서 탁 데드 크로스로 탁 되는 이런 구간에는 코덱스 200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장이 과열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시장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싼 종목들도 없고요. 아주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 저희가 특히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요때였는데요. 이때는 과열의 한 가운데였는데 이때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많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계도 했었냐면 뭐 한 7% 정도, 8% 정도의 손절을 걸어두고 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윌리엄 오닐처럼 수익이 나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죠. 그리고 혹은 그때가 한 요 정도였었고, 요 언저리 때가 한 마이너스 7% 정도 되면 손절을 잡고 플러스 한 20여 프로, 25% 정도까지 수익이 나면 나오자, 이런 생각. 왜냐면 이미 과열권의 시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싼 종목이 아니라 다 어떤 모멘텀 투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종목들이. 그리고 요 언저리 때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요 언저리 시점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기계적으로 매매하자.
한 5% 정도 수익이 나오면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나요? 나머지는 그 트레일링 스탑으로 따라가면서 매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짧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언제였나요? 한 요 언저리였나요? 요 때부터 해가지고 적립식으로 코덱스 200을 계속 매주 매수했죠. 계속 매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것의 끝을 스토캐스틱 1477의 요 정도로 기준을 맞춰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회원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떤 보조 지표로 무언가를 이렇게 끝을 낸다는 게 쉽진 않은데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 보조 지표에서 또 과열권으로 들어왔고 버핏 지수 역시도 과열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실적으로 무언가 하기에는 상당히 느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분께서 좀 문의하셨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기대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봐서 솔직히 저희의 기대 수익, 그러니까 제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몇 가지 이게 꼭 써놓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 기대 수익이 26%면 대성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그 다음에는 연 기대 수익이 50%를 넘어가면 이거는 욕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종목을 살 때 사실 저희는 1년에 26% 정도의 기대 수익이 가능할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대로 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저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러니까 카페에 보면 이제 좋은 좀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올리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상승 여력이 한 50% 정도가 가능한 종목들을 최대한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 많게는 3년까지도 홀딩 했을 때 그 기대 목표 수익을 달성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성공이다라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어떤 기대 수익은 한 종목에서 1년에 한 26%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이 26%를 세 번 하면 원금의 2배가 되는 이 가격이 나오잖아요. 복리로 했을 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떤 종목을 찾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 2년 정도, 한 3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한 1, 2년 정도에서 한 50% 상승 여력이 있는 걸 찾는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은 그래 한 5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겠어. 그래 한 2년 정도까지 그래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1년 안에 목표 달성이 되면 너무 좋게 기분 좋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3년 정도로 간다면 기대 수익이 한 10몇 프로로 줄어드는 거겠죠. 한 17 정도라고 해볼까요? 17 이하로 한 15% 정도로 줄어드는 어떤 이런 꼴이겠죠. 근데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알 수가 없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어떤 테스트를 돌려보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 회사들. 근데
주가는 이 실적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런 주가라면, 주가와 실적이라면, 실적이 계속 정말 진짜로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게 본 거는 1년 정도에서 아주 길게 가끔 2년 정도까지도 나오지만 대부분 1년 안에는 이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2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어떤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이제 어떤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지만 계속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뭔가 잘못되면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라는 기대 수익을 2년 동안에 하겠다라고 하면 1년에 한 5% 정도라고 그냥 단위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3년 동안에도 안 오르면 3년 만에 오르게 되면 이것은 그 한 3% 정도의 기대 수익률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데 어떤 장점이 많이 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좋은 회사여도. 근데 다만 계속 연 20% 이상의 어떤 기대 수익이 나오는 어떤 종목들이라면 계속 장기적으로 홀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미리 나올 수도 있겠죠. 더 좋은, 더 강한 어떤 종목으로 갈아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이것은 뭐 사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5% 정도의 기대 수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아도 난 만족해 1년에. 이런 분들에게는 굳이 위험한 개별 종목을 권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여전히 듭니다. 근데 다만 한 10여 프로 이상, 뭐 10몇 프로에서 20% 정도 그 이상의 어떤 기대 수익을 원한다면 반드시 개별 종목을 좀 늘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개별 종목을 하려면 엄청난 어떤 좀 시간 할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도 좀 짧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 버핏 지수가 110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시장이 예민해지고 있다라는 것. 근데 그 버핏 지수가 과하다고 바로 하락이 온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뭔가 매수해야 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오히려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은 조금 더 과열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켜보고 물량을 이제 적립식 분할 매수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것이고, 기대 수익은 저희 논리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정도의 저희의 스케줄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숫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원분들도 각자의 어떤 스케줄대로 한번 기대 수익을 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판다라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기대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사서 끝까지 가겠다, 강한 종목을 무조건 나는, 이렇게 되면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내 기대 수익에 만족하면 좋은 회사여도 시간의 어떤 효용을 봤을 때 일찍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럼에도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장이 매우 강한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 200으로 보면 전고점을 넘어섰죠. 예, 넘어섰는데 이 부분을 아무튼 어디까지를 시장이 바라보고 미리 땡겨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